박성욱의 취업톡 예 최성욱 차장이고요. 절 불러주실 땐 최 차장님, 최성욱 차장님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대화명도 대화창에서도 그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제 직급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취준생의 멘탈 관리 4가지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취준생뿐만 아니라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직장인이든 항상 좀 생각하면서 요런 포인트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충분 한 번,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멘탈이 나가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롤러코스터랑 같다고 하거든요, 인생은. 그래서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꼭 올라갔다가 정신없이 막 빙글빙글 돌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게 바로 진짜 삶이고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지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오래 살았고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저희 부모님들만 봐도 그렇고요. 정말 굴곡이라는 건 항상 인생에 존재해요. 그리고 그 굴곡이나 그런 내리막길은 몰려서 올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멘탈을 잡지 않으면 이거 극복을 할 수가 없고 동력이 없으면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서 저는 멘탈을 관리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 방향성을 잡고 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제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도를 했었고, 제가 직접 몸으로 느꼈고,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신문 컬럼도 썼어요. 한국경제신문. 이따가 URL 알려드릴 테니까 꼭 들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부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뭐냐면, 탈락은 취중생의 숙명이라는 주제를 붙여봤어요. 이게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15년 동안 지도를 해보면서 15년 동안 진로와 취업 지도를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교과목 강의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취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탈락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서류, 그 다음에 인적성, 그 다음에 AI 면접, 그 다음에 실제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탈락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 없어요, 없어.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 저 50개 넘게 탈락했어요, 요번 시즌.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특히나 우리 제가 일하는 친구들, 학교에 친구들 좀 들어왔을 텐데, 우리 제가 일하는 친구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해요. 뭐, 에타나 서담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합격 소식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좀 괜찮은 기업들. 근데 그 친구들이라고 탈락을 안 했냐? 여러분들은 대부분 합격에 집중을 해서 보게 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친구들의 뭐 이렇게 스펙 정리나 지원 히스토리 정리한 걸 보면 탈락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탈락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 사람들도 탈락했을 때 무너지고 울고 맥주 한잔 하면서 또 마음 고쳐 먹고 부모님 보고 싶고 자취하는 친구는 막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감정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도 무너지고 취준해서 다른 거 해야 되나 돌릴 수 있고 돌리고 싶고 막 탈출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감정에 휩싸입니다. 누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삶 심리상. 아니, 누군가가 내가 지원을 해서 내 이력, 내 살아온 길이잖아요. 사실 이력이라는 게 하나의 내가 이런 식으로 저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면접 서류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멘탈 나가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탈락은 취중생의 숙명이라고 제가 주제를 받아놓은 거고요. 이때 꼬꾸라지느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꼬꾸라지면 동력이 없고 무기력증이 오거나 우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저도 뭐 우울에 휩싸이거나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제가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벌써 20년 정도 돼 가는데 그 우울이 찾아올 때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현타라는 게 와요. 직장 생활 이제 우리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타가 와요. '내가 왜 일하고 있지? 이게 돈을 벌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흔히 얘기하는 돈을 좀 더 벌고 뭐 투자를 해서 뭔가 이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걸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왜냐면 그렇게까지 의미를 못 주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그쵸? 명품으로 입는다고 뭐 사람들이 '와 명품 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내 마음을 충족시킬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직장인들도 그렇지도 않아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인제 첫 번째부터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직장인이든 취준생이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진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든 멘탈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제가 이런 말이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기본은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그죠? 저도 막 좀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감정에 매몰이 되거나 너무나 내가 여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 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걸 못 멈추고 여기에 매몰이 돼서 계속 비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입된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360 그냥 평생 비교하면서 사는 거죠. 이건 좀 슬픈 삶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라는 건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달성한 것보다 더 나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100%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무너지는 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죠.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그래서 비교라는 걸 하는 순간 씨앗이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여러분들 왜 직장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래도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나한테 마음에 드는 직장 가려고 하는 게 취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려고 해요? 어차피 이 일은 워크. 그냥 소모품처럼 일하는 건데요. 행복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돈도 좀 벌고 사회에서 일도 하고 자아 실현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직업이라는 근본적인 게 뭡니까? 내가 만족감을 얻고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벌면 물론 돈도 중요해요. 예. 근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가 얘기해 주고 있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절대 명심하세요. 앞으로 취업 스터디를 하든 커뮤니티를 보든 비교를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마이 페이스에 집중하세요.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 이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저학년 때는요. 뭐 진로에 고민할 때는 남들이 다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누구는 나 인턴 한다고 하고 누구는 벌써 어학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남 3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해 놓은 것 같고 나는 지금 직무나 뭐 사기업을 갈지 공기업을 갈지 전문직으로 빠질지조차 뭔가 결정이 안 될 것 같고 근데 누군가는 벌써 설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특히나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서 난 2학년 말 3학년인데 여학생 동기들이 벌써 막 그게 된 거죠. 취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지죠. 이 조바심과 불안감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동력이 되지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멘탈이 튼튼한 친구는 이게 동력이 돼요. 동기부여 요소, 모티베이션 요소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예, 무시님 맞아요. 비교 안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저도 이 감정 저도 그래요. 이런 감정에 휩싸이죠. 저는 같은 경우는 어떤 때가 작년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제 멘탈을 긍정을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어떤 현타가 왔었냐면 이거 솔직히 우리 제 개인 유튜브니까 얘기를 할게요. 교직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퇴사를 할까 이런 생각도 작년에 되게 많이 했던 게 작년 정도예요. 작년 초. 너무 싫은 거예요. 교직원이라는 직업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들 대학생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교직원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제가 인제 식물 교직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오퍼레이션 위주로 돌아가는 직업군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뭐 막 이렇게 그냥 규정에 맞춰서 뭔가를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요. 뭐 높은 학력이 필요 없어요, 학벌도 사실은. 그런 조직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업무를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해서 BPR이라고 했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또 되게 개혁적 인물이어서 새로운 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는 걸 좀 좋아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저보다 이거 저희는 연공 서열이거든요. 연공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요. 예. 엄청나게 저보다 인제 그냥 나이 많으면 많이 받는 거니까 여기는 연차가 높으면. 그럴 때 첫 번째 현타가 오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이에요. 저희가 인제 뭐 등록금이 동결이 오래됐어요. 이 대학에서 일을 할 때.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지금 15년째 13년인가 15년째 동결이에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동안 수입이 고정.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의대가 있는 곳들, 의대는 이렇게 의대 병원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이 법인으로 넘어갔다가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와요. 근데 그 의대가 없는 그런 대학들은 그런 거 약해요. 그러니까는 법인에 드는 돈이 별로 없죠. 그러면 제가 일하는 학교는 수입이 고정이니까 제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현타 왔을 땐 제가 이 시장에 맞닿아 있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초임이 제가 지금 20년 직장 생활한 저보다 높아요, 사실. 그런 기업이 되게 많아졌어요. 작년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일 현타 올 때가 "차장님, 저 월급 이거 받는 거 저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그 월급이 제가 지금 받는 월급보다 많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초년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친구의 가치관이고 그 친구는 인제 돈이라는 밸류를 중시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제안하는 초임이 제 현재 20 년이라는 제 월급보다 많을 때가 있어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때는 좀 우울하고 슬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보다 이렇게 실력이 부족한 그런 컨설턴트나 강사들이 시장에 존재해요. 근데 그들이 타 네. 저는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뭐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40대 중후반이 되니까 그런 거에 자꾸 제가 비교하는 삶을 작년에 좀 살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유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막 휩싸이더라고요. 부정적인 것들 생각이. 그러니까 그 계기를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에 힘들었던 이유가 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15년 제 직장에서 항상 함께 하던 친구가 좀 먼저 갔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힘든 거죠. 예. 둥이트이님 서강 열린 상담소. 근데 인제 그때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깐 그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렇게 간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감정까지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런 시점이 올 거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씩은 도착하는데 제가 이 마음을 고쳐 먹은 게 어떠냐면 정신을 좀 차렸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인제 아까 그런 걸로도 상처를 입은 때가 있다고는 했지만 제가 학생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런 책을 내고요.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취업책이 안 팔려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출판사 대표님 저랑 공저를 하신 이수근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책이 안 팔려요. 책이 안 팔리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1 위가 된 거예요. 물론 부수는 많진 않아요. 취업 시장이 좁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이 반응이 좋았고
저랑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이런 뭔가 사이드 잡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일하는 학교에 벗어나서 뭔가 리프레시를 할 수 있고 제 동기부여를 좀 시킬 수 있는. 안 그러면 이 무기력은 전염성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 반응도 보고, 참고로 저희 학교 친구들한테 뭐 취준 소식 전해요라고 취업을 한 친구들의 코멘트를 받는 게 있는데, 제 개인 유튜브를 봤다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단골 손님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4개월 했는데 막 복수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직무로 모 증권사인데, 거기에 입사한 친구들이 지금 흔히 얘기하는 모 증권사, 잘 나가는 증권사죠. 거기에 최종 합격과 친구들 끽해봐야 한 10명 될 텐데 3명이 제 유튜브를 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SK텔레콤, 제가 이제 옛날에 다니던 SK텔레텍의 전신인 그 회사 출신들이 3명이 나온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 뿌듯함이 이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또 야, 이거 유튜브로 했더니 이렇게 되네. 그리고 상담했던 친구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는 상담 슬롯이 하루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런데 막 한 명밖에 없는데, 한 타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 친구들이 잘 된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때. 그래서 올해 계획이요. 제가 지금 저희 캠프가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구정이 지나면 제가 있는 학교에서 상담 하루에 2개 진행할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잘 안 될 텐데, 이걸 그래도 머리로 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고요. 비교는 교만의 시작이기도 해요. 남들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우월감 갖는 거 굉장히 위험한 그것도 습관입니다. 정말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장애인 봉사 동아리 출신이에요. 수어 봉사 동아리, 손짓사랑이라는 동아리 출신인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건 뭐예요? 그거예요. 장애인들을 굉장히 불쌍한 시선으로 보는 거 있죠? 전 그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통합교육이라는 게 제가 이제 한참 동아리 생활할 때 나왔던 건데, 나랑 똑같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나랑 그냥 똑같은 인간,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본인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채워주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쌍한 시선으로 보고 막 고생하는 거 막 미디어에 나오면서 돈을 이렇게 요청하고, 물론 이제 그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게 좀 저는 싫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우월감을 갖는다? 안도감을 갖는다? 이것도 되게 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는요, 불행의 씨앗이거나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좀 알고요. 이런 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휩싸여서 막 이제 골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불행하다는 느낌,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뭐 움직일 수가 없어집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하지 맙시다. 결론은. 머리로 알지만 가슴이 안 돼도 머리로만 알아도 되니까, 일단 오늘 제 유튜브 들어온 친구들은 비교하지 말고요. 그리고 비교보다는 나에 집중해서 내가 뭘 좋아하나.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에 그런 우울감이나 뭔가 이렇게 불안함, 그리고 직장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시작한 건 딱 뭐냐면요. 나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때는요, 외부에 집중하지 마세요. 외부로 보면 비교할 게 너무나 많아. 특히나 요즘에 인터넷 세상, 인스타그램, 페이북, SNS, 그때는 하지 마세요. 나보다 다 맨날 자랑하는 애들밖에 없잖아. 저도 인스타를 하지만, 인스타에는 잘 먹은 것만 올려요. 못 먹은 거 안 올립니다. 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인터넷도 그때 끊으시고요. 딱 나한테 집중을 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하지? 그거에 집중하니까 딱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왜 교직원을 택했지? 이 초심이 생각난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랑 호흡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고, 어릴 적 꿈이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지금 돈 많이 주는 대기업 때려치고
잘 나가는 기업이었어요. 진짜 SK텔레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위상으로 보면 약간 SK텔레콤? 서열하는 저 내가 싫어하지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회사를 때려치고 그 회사 잘 다니던 회사 관두고 교직원이 됐을 때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교육에 뭔가 헌신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걸 보자. 그거를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그 중요한 걸, 제일 중요한 그 가치를.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직업 가치관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서도 저 자체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몰돼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휩싸인 거죠. 근데 그걸 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한 10월쯤에. 음.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가 머리로 이해되지만 안 될 때는 나에 집중하자. 나는 대체 왜 이걸 하고 있고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내가 행복한 건 뭐고 이런 것들 집중하면 그 비교를 중단을 하고 내가 당장 해야 될 게 눈에 보입니다. 방법론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자 정리하면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혹은 비교는 교만의 시작이다. 이제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는 게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때 습관이 돼서 지금 대학생 때까지 그러는 친구들이 많은데, 경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제 클립 중에 대입과 취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 누굴 밟고 올라야지 내가 취업을 하는 시작이 아니에요. 대입은 그래요.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대입은요, 아니, 취업은요, 나랑 핏한,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인 거예요. 뭐, 어울리는 그런 그 기업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나랑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고민하는 게 결국에 자기소개서고 산업 분석 직무 분석이고 내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뭘 스펙을 쌓으면 합격 이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조건이에요. 취업에서는. 인생인데 취업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직업이잖아요. 3, 40년 동안 이걸 하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조금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교만하지 말자.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고 불행의 씨앗이고 비교는 교만의 시작이다. 비교하는 삶은 비교를 하는 것 같을 때는 이거는 사람이니까 하겠지만 나에 집중하자. 내가 뭘 좋아하고 내 가치관은 뭐였고 내가 일하고 싶은 그런 회사는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렇게 동력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NS 끊으시고 그때 커뮤니티 하지 마세요. 인터넷 세상에는 여러분들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를 갉아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네, 두 번째. 자, 우리 채팅창 좀 읽으면서 갈게요. 오늘은 주제가 주제니만큼. 무슈님, 그래요. 예, 올해 긍정적이에요. 올해는 좀 많이 극복을 했어요. 이 극복은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둥이트이님, 엄청 변해하고 성장하시는 성격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갑갑한 거예요. 교직원 너무 갑갑해요. 막 매뉴얼대로 하는 게 일을 잘한대. 이걸 더 좋게 바꿔나가고 이게 저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규정대로 하면 일을 잘한대.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학교가 계속 흔히 얘기하는 위상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시장에서. 너무 화가 나. 아무튼 또 제가 로얄팀 좋아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어요. 둥이트님 그래요. 대단한 분은 아니고요. 뭐 그냥 그렇게 바둥바둥 사는 사람 중에 하나죠. 뭐 계속 위로하고 이게 뭐 자기 위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리보리님 맞아요. 교만의 시작입니다. 보라님 인스타 하지 마세요. 취준생은 하지 마세요. 굳이 뭐 인스타에서 뭐해? 예, 그냥 나에 집중하고요. 그 바깥 세상을 살아요. 오늘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 좀 보시고. 예, 산도끼님 맞아요. 위로도 마찬가지, 아래도 마찬가지. 이게 습관이어서 직장 가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블라인드라는 사이트 가면 난리야 난리. 뭐 직업 비교를 뭐 매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갉아먹어요. 예. 그런 사람 죽기 전에 행복하겠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비교하게? 죽을 때 그 뭐 관짝도 뭐 비교하겠어요, 그러다. 네. 끝도 없어요. 예, 정말요. 자, 둥이투이님 아마 SNS 안 하신다고. 네, 필요 없은 걸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부정과 무기력의 전염성에서 벗어나자입니다. 벗어나자예요. 이게 부정이랑요. 그 무기력은 되게 웃긴 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이 돼요. 진짜로. 전염이 돼.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는 부정적인 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댓글도 그렇고요. 다 비판하고
화가 나 있고 욕하고 그리고 그게 마치 내가 똑똑한 사람인 마냥 여러분들은 학습되어 왔어요.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비판적 사고. 이게 연구할 때 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연구 논문들을 저도 이제 논문을 썼지만 논문 쓰면 디펜스라고 해서 계속 비판을 해요. 교수님들이 네 논문은 왜 이래? 네 논문은 왜 이래? 그럼 제가 막 디펜스를 해야 돼. 근데 이게 학문할 땐 도움이 되지만 삶을 살아갈 때는 비판적 사고는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남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글이나 아니면은 그런 생각의 대화나 이런 것들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가족들, 저희 부모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옛날부터 주입을 많이 시켰어요. 좀 긍정적으로 봐라. 괜찮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항상 하셨어요. 제 아내한테도 그럽니다. 아내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오늘 부정이 계속돼.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지 말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막 그 상대방의 네거티브한 점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도 저기 봐, 저기. 저 사람 뭐 모자 웃긴다. 촌스러워.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그러고요. 그다음 뒷담화. 뭐 뒷담화 할 수도 있어요. 뭐 저라고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사람이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항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자기는 못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렇게 변해요. 전염돼요. 그래서 인사 이론 중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인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썩은 사과 이론이라고 있어요. 썩은 사과 이론. 이게 뭐냐면 바게스죠. 이런 상자 안에 사과 한 상자가 들어 있으면 사과가 딱 들어 있잖아요. 이 썩은 사과가 하나가 있으면 다 썩어 버려요. 이거는 업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정도 그래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고주 조정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부정은 전염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력도 마찬가지. 주변의 취준생들 무기력하다는 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해야지. 글로 그런 걸 표현하면 여러분들 글이라는 건요. 그런 얘기 들어봅시다. 입에 혀의 권세, 글의 권세.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혀에도 힘이 있어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그렇게 부정적인 글을 되게 안 쓰려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작년에 조금 있어요, 보는데. 제가 뭐 감정이 드러나니까 글이라는 건. 근데 이 글이라는 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글을 쓰면 거기에 매몰이 되면서 몰입이 됩니다.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게 글이거든요, 사실. 근데 부정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위험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글을 쓰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쓰셔야 돼요. 인터넷 세상에 배출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감정에 매몰이 돼서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은 전염이 됩니다. 그런 글을 봐도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런 걸로 카타르시스를 얻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쓰세요. 그건 이제 본인이 좋은 대로. 자, 그리고 부정과 무기력의 전염성. 그래서 무기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두 번째 명언. 첫 번째는 비교는 불행. 무기력은 여러분들 수용성이에요. 이제 이런 방학 시즌에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이 이제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밤낮이 뒤바뀌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이제 미디어 있잖아요. 인터넷 세상이랑 이런 걸로 게임이랑 이런 걸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며칠 지나면 본인도 아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기력이거든요. 그게 뭐 하루 정도 그럴 수 있죠. 리프레시를 위해서. 근데 이게 막 며칠이 지속되면 여러분들 루틴을 다시 잡아야 돼요. 루틴의 힘은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세요. 무기력은 수용성입니다. 물로 씻겨져 나가요. 그래서 샤워를 하시고요. 오늘 취준생분들 그런 무기력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때 하루 이틀 쉬어보고 계속 그러면 샤워를 좀 하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으세요. 외출복으로. 수면 바지 이런 거 추리닝 입고 있지 말고 이 옷도 나의 생각과 내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끝나면 밖으로 나가세요. 저도 이제 그 아이거든요.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니까 외향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무기력이 덜해집니다. 혹은 여러분들 취업 준비나 진로 고민을 스타벅스 많이 가시잖아요. 카페 가셔서 하세요. 사람들 좀 있는 공간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있다는 그런 안도감 이런 것들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정과 무기력은 이제 우울 단계까지는 아닌데 우울이나 조울이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친구들은 그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계속 올라오지만 대학생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금 소속된 학교에 이런 상담소가 있어요. 대부분 있어요. 그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시고요. 혹은 이제 병원 가셔도 저는 너무나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감기 같은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선생님 저 이거 뭐 취업에 해당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쪽 영역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마음의 병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이 찾아왔을 때는 말 그대로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세요. 근데 거기까지 또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좀 심한 친구들은. 하지만 한 번만 힘을 냅시다. 그래서 병원도 좋고 상담소도 가고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의사 선생님 상담도 받고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드세요. 취업에 1도 영향 안 미치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거 흔해요. 직장인들도 엄청 치료받아. 그리고 상담 치료가 필요한 친구는 상담 치료 받으세요. 그러면서 나를 좀 이렇게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 전문가든 아니면은 뭐 저기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과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자, 걷기 있죠. 여러분들 몸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저보다 좀 먼저 간 제 동갑내기 친구 15년을 함께 했고 정말 매일 채팅을 하던 친구 그 카톡으로 욕하면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한두씩. 그 친구예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하루에 2시간씩 걸었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겠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2시간을 걸었습니다. 제가 노원 쪽에 사는데 태릉입구에서 내려서 저기 집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 이상 걷게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걸었어요. 저를 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 점심시간에 계속 뺑글뺑글 도니까 교내를. 이걸 왜 걸은 거냐면 제가 뭐 살을 빼려고 이게 아니라 걸으면 좀 정신도 맑아지고 약간 에너지가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상 걸으면 우울감을 날립니다. 취준생분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분들 오늘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부정이나 우울이나 이런 거에 휩싸였다면 이게 그 현관문 한 발짝까지만 나가세요. 그러면 나갈 수 있어. 그게 힘든 거지. 그 용기를 좀 내주십시오. 보라님 맞아요. 그래서 걸으세요. 뭐 막 운동을 빡세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음악 듣고 모자 쓰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걸으세요. 30분만 걸으세요. 10분만 걸어도 돼요, 처음에. 그래서 30분, 1시간 이 습관이 들이시면 걸으면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이제 마음이 힘든 걸 다스리는 책들을 많이 보면 대부분의 책들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걷기입니다. 그래서 걸으십시오. 집 밖으로 나가세요. 취준생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SG 브릿지라고 저희 고시생들 최근에 진행했었거든요. 보면 운동 안 하는 친구가 있어. 고시생들 보면 시간 아까워서 운동 안 할 것 같잖아요. 뭐 행정고시 패스하고 뭐 외무고시 패스한 친구들 보면 시간이 아까워서 운동 안 할 것 같은데 다 운동해요. PT를 하거나 걷기를 저처럼 하거나 러닝크루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렇게 둥이 트레이닝처럼 헬스하는 친구도 있었고 운동 다 해요. 복싱하는 친구도 있고 땀 쫙 빼고 뭐 이렇게 해야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 하루하루 진짜 불안하죠. 이 시험이 안 되면은 나이도 먹고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취준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걸으세요. 저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했어요. 미안하지만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코로나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제 좀 회복이 돼서 걷고 있어요. 몸을 움직입시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if를 지워 나갑시다. if. 사람이 이제 우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비교랑 아니면 남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부정감, 무기력 그리고 이런 것들인데 그 세 번째 원인이 자신의 과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 제가 아마 아까 말씀드린 직장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이거에서 좀 기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if예요. 그때 그랬었더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특히나 취준생분들은 어떨 때 생각나냐면 면접 보고 와서. 면접을 보고 오면 시도 때도 없이 이불킥 한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계속 아까 그렇게 얘기할 걸. 아까 면접관이 이렇게 했는데 딱 돌아서서 집에 오는 길에 아 이렇게 대답했으면 내가 합격했을 것 같은데 계속 떠올라요. 아 자기소개서 그때 이렇게 할 걸. 아 친구가 어디 합격한 거 보고선 아 그때 나 거기 쓸 걸. 아 진로를 내가 공기업 말고 사기업 선택할 걸. 사기업 말고 공기업 선택할 걸. 어떤 친구 아 전문직 진입할 걸.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 여기 노원 말고 목동에 청약 넣으셨을 걸. 분당에 넣었을 걸. 와 코인 한참 뜰 때 그때 1,000만 원만 넣어 놓을 걸.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마포자이 제가 일하는 학교에 그 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마포자이라고 학교 바로 옆에. 그 6억일 때 제가 와 6억밖에 안 한 6억이네. 이걸 막 영끌하면 다 털고 막 대출 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네네. 뭐 엄청납니다. 지금 그거 20억 가까이 되죠. 10몇 억일 거예요. 후회가 안 되겠냐고요. if. 근데요. 이건 뭐 연인 간의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나죠. 그랬었다면 그거 지워보세요.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내 가치관 자체가 돈이 아니었는데 왜 자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우울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지? 저는 그냥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그냥 제가 보금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고 와이프랑 그냥 앙다웅하고 뭐 꽁냥꽁냥 하면서 주말에 이렇게 쉬면서 넷플릭스도 하나 보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 이게 행복인데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이런 옷도 되게 그 외적인 건 1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어 가지고 머리 파마도 4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이 옷도 탑10 거예요. 네. 40대 중반에. 뭐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 자체가 잘나면 된 거고 내가 생각하는 나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이면 저는 그게 외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책도 냈고 경제신문 컬럼리스트고 나름 취업 시장에서 꽤 알려진 제도권 고수고 이것만 가지고 자뻑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가치가 뭘까 나한테 집중하고 아까 1번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if는 지워 나가세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이거 고민한다고 뭐가 새로워지나요? 그렇죠?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1도 되지 않는 생각이에요. 다만 그걸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다음번에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요 정도가 끝입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런 거.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 가지. 첫 번째,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부정과 무기력의 전염성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세 번째, 걷기는 우울감을 날린다. 몸을 움직이자. 걷기가 시작하기 참 좋다. 네 번째, 과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1도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다. if는 하나하나 지워 나가면서 우리 앞만 보자. 취준생분들 그렇게 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좀 과하다. 우울감이나 이런 게.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자. 예, 병원 가셔도 좋고요. 심리 상담소가 있으시면 상담소 찾아가세요. 예, 치료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좋아집니다. 아까 우리 두니트님도 경우 요즘엔 너무 많아요. 뭐 이거 흔해 그냥 감기 같아. 감기로 여러분들 그냥 내과나 소아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되뇌입시다. 이건 제가 너무나 강조드리는 건데, 저도 뭔가 큰일을 앞두고, 혹은 마음이 좀 힘들 때는 이걸 되뇌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면접 앞둔 친구들, 면접장 가면서 되뇌이면 효과 꽤 있어요. 그래, 성우가 고생했어. 성우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도닥여 주세요. 이렇게. 내가 나를 도닥여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액션입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하세요. 주변 사람이 해주면 더 좋고. 엄마한테 좀 부탁하세요. 눈물이 막 날 거예요. 저 이거 이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와요, 진짜.
왜냐면 내가 막 고생하고 내가 불안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건 전 지금 나이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더 할 거 아니야. 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불안한데 누군가 잘하고 있다고만 해도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괜찮다고 해주시고.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들. 20대잖아. 저보다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 성우가 고생했어. 성우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거 계속 되뇌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어,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 닉네임으로나마 제가 이것도 외쳐드릴게요.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Q&A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니까 아우 우리 들어오신 분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라도 괜찮으면 그냥 얘기해 주세요. 닉님 좋아요. 닉님도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고생하시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산도끼님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등이트이님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쵸? 괜찮으니까 계속 갑시다. 아셨죠? 고생하고 있고요. 보라님도 고생했어요. 지금도 매일 고생하고 계실 테지만 괜찮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할 수 있다님도 맞아요. 말 그대로 좀 열심히 해보고요. 잘할 거고 잘하고 있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아셨죠? 도훈광님도 불안해하지 말고요. 괜찮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아셨죠? 무슈님도 고생하세요. 무슈님 고생했고 지금 잘하고 있고 괜찮습니다. 같이 합시다. 아셨죠? 다 말씀드렸나요? 제 빼먹은 여기 제레미야님. 제레미야님도 뭐 이거는 뭐 취준생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괜찮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좀 또 같이 가고요. 그렇게 갑시다. 루루님 이따가 어우 병 때문에 루루님 얘기 조금 이따 같이 할게요. 자, 그리고 모우쌍님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같이 갑시다. 자, 그리고 미소루님, 오늘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제 얘기가 도움이 됐다는 거. 저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 이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소루님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괜찮으니까 또 계속 갑시다. 자, 홍길동님 오셨네요. 홍길동님도 잘하고 계실 거예요. 멘탈 관리 잘합시다. 호놀롤로님,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좀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시행착오 또 겪으면서 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네 가지 제 방법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꼬꾸라질 것 같으면 부여잡고 또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저희 대표님이 써주신 건데 취업은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방향입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될 멘탈 관리 4가지 방법. 사실 취준생뿐만 아니라 이건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계속 마음에 두면서 좀 명심해야 될 4가지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저학년들도 그렇고 저희 고학년 분들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 강의는 좀 마치고요. 자, 이제 토크쇼 진행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멘탈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100% 여러분들이 꺾일 때가 온단 말이에요. 뭐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때 꺾이면 여러분들 동력을 사라져서 굉장히 장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 가세요. 상담소를 가거나, 아셨죠? 그런 거 겁먹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다들 가요. 걱정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이제 토크 해봅시다. 자,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은요, 여기 한국경제신문 요 URL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가시면 제가 이걸 글로 좀 써놨어요. 제 그 브런치나 블로그에도 이 링크 걸어놨으니까 오늘 얘기한 거 뭐 클립으로 계속 다시 들으셔도 될 거예요. 마음이 좀 힘들 때 들으시면 좋은 클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도 힘들 때 제 거 이거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라고 또 올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비교가 오거나 부정이 또 휩싸일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보면서 아,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들 마음으로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보조 강의 제 블로그 인싸부부 블로그라고요. 갓성우의 취업톡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브런치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고요. 여러분